자, 제가 우리들 병원을 그리 떠드는데 지금 문다혜가 우리들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거, 그거 제가 제일 먼저 이야기했죠. 제보 받았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다 이야기해요, 언론이. 그런데 우리들 병원에 입원했다 말만 하지 우리들 병원 대출은 아직도 메이저 언론들이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주간 조선을 통해 두 번만 보도시키고 본 매체인 조선일보나 TV조선은 이 사건을 보도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3월 6일 날인가 MB가 석방이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들 사건이 주간 조선에 아마 2월 15일쯤 보도된 것 같습니다. 우리들 병원 사건이요. 자, 당사자는 남은 몰라도 자기가 한 행동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 병원 사건을 이 정권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관리해왔는가 알려지랴 보도되랴. 그래서 주간조선 보도를 보면 보도된 이후에 경찰청 안에서 관련자들을 누가 이거에 이야기가 나가게 했냐 질타가 있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 버닝썬 연루 윤총경 백원우의 신복이다 김도읍 의원이 주장했는데 이거는 백원우 신복인 거는 지극히 당연한 하나만한 이야기를 검사 출신이라는 사람이 하고 자빠졌어요. 윤총경 윤규건은 백원우의 오른팔로 민간기업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 개입했다. 그거는 김태우가 그 해운회사 가지고 운수회사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마나한 이야기고 결국 윤 총경이 백운우의 신복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성리 등으로부터 향응을 접대받았다. 요 내용이에요. 우리들 병원 이야기를 절대 안 합니다. 한국당 의원들이요. 심재철 의원이 그래도 용감하게 우리들 병원의 부당 대출 의혹이 이게 문제 심각하다라고 한번 발표한 바가 있지요. 자, 그 이후에 미국의 선데이 저널이 보도했는데 내용 볼 것도 하나도 없어요. LA에서 나오는 인터넷 신문이요. 근데 이 스페셜 경제가 산업은행 관계자와 통화를 한 내용이 지금 보도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주간조선 보도 거의 비슷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뉴스 브리핑은 제보 아니면 자체적으로 취재할 역량은 지금 손이 안 되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시죠. 문제는 어느 부분들을 파악해서 그 부분을 파고들어서 점점 균열을 크게 만들어가면 어느 시점에서 그 균열이 터져버리는 상황을 만드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다혜가 10월 24일 날 병원에 입원했다는 걸 제보를 받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 또 신모 여인이라고 A씨라고 통칭되는 그 사람이 동업자인데 피해를 받는데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한 축에 서 있다고 그 사람의 신원과 내용을 제가 좀 확보를 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신부가 그에게 돈을 물렸다. 이런 부분.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이 대출은 주간 조선은 973억이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부산에 세 가지 형태의 담보가 더 있어요. 서울에 있는 세 가지 물건이 우리들 병원과 그 옆에 있는 두 가지 건물까지 해서 973억 정도 되고 부산에 있는 건 카운트가 안 됐어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것들을 카운트를 하면 한 230억까지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200억 정도의 담보를 낸 거는 맞다고 인정해 줘야 됩니다. 서류에 그렇게 나오니까요. 그렇지만은 1400억을 1200 담보를 내고 빌려갈 수는 없는 겁니다. 1400억을 빌리려면 담보가 적어도 1680억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들 내부 서류에도 최고의 이 가치를 그렇게 설정해 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00억 가지고 빌려갈 수 있는 돈은 1000억도 안 되는 900억대다라는 것이 금융계에 있었던 분들의 정설입니다. 그런데 산업은행하고 통화해서 좀 우스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산업은행이 우리들 병원의 장내 매출을 채권으로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하나는 산업은행이 우리는 이상호가 신한은행과의 연대 보증인으로 있는지를 몰랐고 거기에서 빼줘야 대출해준다는 말을 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스페셜 경제라는 언론사에서
어떻게 개인 희생 이력에 빚이 800억에서 1000억가량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이 부동산 등 담보 가치가 대출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데 1400억이 2012년 대선 8일 전에 나갈 수 있었냐, 이런 이제 의문이 기자가 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산업은행 관계자와 통화를 하니까 당시 우리들 병원 대출은 부동산 대출이나 이런 것과는 다른 유동화 정권 대출, 즉 구조화 금융이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A, B, CP 이런 거였다. 그래서 신탁 자산이 있고 거기에 매출 채권이 담보로 들어가는 건데 우리들 병원 신탁 자산이 8,700억 규모 정도가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장래의 매출을 채권을 기초로 해서 구조화 금융을 만드는 대출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이 아닌 미래에 생길 수입을 가지고 정권으로 만들어서 대출을 해줬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미국의 서브프라임 때도 이런 종류의 구조화 정권은 없었어요. 미국의 서브프라임이 구조화 정권 때문에 망했었는데 그때 차량 대출, 신용카드 대출, 무슨 집 대출을 섞어가지고 구조화 정권을 만들고 뭐 그런 거는 있었지만은 미래에 발생할 채권을 가지고 대출 구조화 정권을 만들, 이건 봉이 김선달이 하는 짓거리죠. 그래서 당시 우리들 병원이 매출을 일으키는 요인인 카드나 실제 매출이 발생해서 받아야 될 돈이 8,700억이었다. 장래 매출 채권 등 우리들 병원 신탁 자산 8,700억이 대출액 1,400억보다 컸기 때문에 담보 대출이 가능했다. 자, 이렇게 대답한 놈 잡아다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은행 전문가들 모아놓고요. 네 말이 이게 정상인 말이냐고 생각하냐 물으면 다 미친놈이라고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호 원장의 개인 회생 이력과 관계없이 법인의 신용과 장래 매출 등으로 대출을 진행한 거고 당시 이 원장의 동의를 받고 신용 관련 모니터링을 했지만은 회생 신청을 했던 게 나오지 않았다. 아니 대한민국의 은행이 3월달에 그해 3월달에 개인 회생 신청을 한 게 파악되지도 않았고 다른 은행에 무슨 연대 보증이나 채무가 있다라는 것도 파악하지 못할 정도라면 산업은행은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의문이 그거 아닙니까? 파산자가 빚이 또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담보 1,000억 안팎의 담보로 1,400억을 대출해 줄 수 있냐? 저는 1,200억이라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인정해 주지만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의문에 대해서 개인 회생 신청이나 빚이 많은지 우리는 몰랐다.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 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벌어들일 장래의 소득을 바탕으로 그걸 유동화 정권을 만들어서 대출해 줬다. 이제 이러면 유동화 정권 들어가면 뉴스 브리핑 보던 사람 중에 한 3분의 2는 사라집니다. 이거 어렵다. 복잡하다. 해가면서 이거 볼 수는 없다. 유동화 정권이라는 거는요. 간단하게 말하면요. 자, 내가 부동산을 저 사람한테 넘겨받았어요. 이제 저 사람한테 대신에 돈을 줘야 되는데 부동산 받고 돈을 주게 되면 저 사람이 1,400억 받아 빌려가가 언제 갚을지 모르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안 갚으면 나는 이걸 들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그럼 저 사람이 갚을 때까지 나는 푼돈으로 받잖아요. 목돈 빌려주고요. 그러면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나는 큰일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쓰는 방법이 뭔가 하면 유동화 정권을 발행해서 부동산에 기반을 둔 한마디로 ABS나 또 ABCP 같은 엄을 발행하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람한테 1,400억을 부동산을 잡고 부동산은 나한테 넘겨라 해서 신탁으로 내 거로 만들어 놓고 돈은 주고 내가 빌려준 돈은 그런 이 금융상품을 부동산에 기반을 둔 금융상품을 발행해서 그 사람한테 팔아서 내가 빌려준 돈은 회수해서 채워 놓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상호 같은 저런 사람에게 오버해서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 산업은행이 한 두어 가지를 해줬다고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뭘 두어 가지를 해줬어요? 만약에 이 ABCP나 이런 걸 발행해서 어음이 안 팔리면 그거는 전액 내가 인수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자금 보충 약정, 즉 재정 보증을 쓰겠다. 이 정권이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우리가 보증을 한다. 산업은행이. 그래서 그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준 거예요. 그게 지금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에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산업은행은 이상호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 이상호가 개인 회생 신청자인지도 몰랐다. 또 이상호한테 빌려준 것은 미래의 채권을 담보한 것이지 우리가 부동산을 가지고 빌려준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부동산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왜? 부동산을 따지면 답이 안 나오니까. 자,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구조화 금융대출이라는 것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 특수목적법인, 제가 아까 전에 SPC라고 했잖아요. SPC를 설립했어요. 그 SPC 이름이 우리들 병원 1차 유한회사입니다. 부동산, 매출채권, 유가증권, 저당채권 같이 유동성은 떨어지나, 즉 현금화하기는 어려우나 재산적 가치가 높은 유무형의 자산을 전부 특수목적법인에 양도하고, 특수목적법인은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자, 여기 있는 이 사람의 앞으로 신용, 이 사람이 벌어들일 돈, 이 사람의 재산 가치, 이런 거를 가지고 섞어서 정권을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길게 발행하는 것은 ABS라고 그러고 3개월, 6개월 짧게 돌리는 것은 ABCP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속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 병원 1차라는 유한회사를 설립을 해서 SPC를 만든 다음에 이 법인의 우리들 병원의 청담, 서울, 포항, 부산, 동래, 대구 등의 요양급여 비용 채권과 신용판매 대금 등 장래 매출 채권을 양도했고, 요양급여 비용 채권과 신용판매 대금 등이 입금되는 계좌에 대한 예금 반환 채권을 수탁자인 산업은행에 신탁했고, 특수목적법인은 유동화 정권 ABL을 1,100억어치, 또 유동화 기업음을 ABCP를 300억어치 발행하는 방식으로 1,400억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산업은행이 구조화 대출이다라고 말을 하는 게 일반 부동산 대출이 아니라 일반적인 대출을 제외한 대출을 다 구조화 대출, 즉 스트럭처드 파이낸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이 독자니까 말장난을 한데 불과하다. 그래서 부동산 담보 신탁을 한 것이 다 구조화 대출이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의미 없는 이야기고요. 신탁 자산이 8,700억이다. 그러면 부동산 1,000억을 제외하면 5년간에 발행한 거니까 7,700억이다. 매달 128억의 매출이라는 건데 이 기간이, 계약 기간이 5년이었어요. 그러면 다 부동산 있는 1,000억을 빼고 부동산 담보 나머지 7,700억인데 매달 128억의 매출이 발생한다고 보고 해줬단 말이냐. 이것은 당시 매출을 기준으로 삼았겠지만은 7,700억이라는 것은 숫자에 불과할 뿐이지 그야말로 5년간에 처음에 우리들 병원이 척추병원으로 인기가 있었지만은 또 누가 할 것 없이 또 그런 거를 시도하고 하니까 시도를 해줬고, 그 다음에 5년 이후에 병원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또 병원을 가는 사람들의 선호가 어떻게 바뀔지, 또 병원이라는 거는 의사의 능력이잖아요. 근데 그 의사들이 5년간에 우리들 병원에 계속 있을지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은행이 인정하는 이런 병원의 담보 가치는 이런 대출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하면 3에서 6개월치가 전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행이 딱 굴러가면서 앞으로 몇 달, 이것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한마디로 장래 매출의 가치지 그 외에는 절대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병원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월간 이자 내와 원금 일부 상환 등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10억은 병원에 줘야 병원이 월급도 하고 건물도 운영하고 또 각종 장비도 사고 뭐 소모품도 사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흔히 이 대출에서 원리금을 전체 수입 중에서 일부만 매출 채권으로 잡고 나머지는 흘려줘야 된다. 그래서 금융용어로 워터폴, 흘러가는 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일종의 금융기관이 잡을 수 있는 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까지 잡아버리면 문 닫아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대출에 있어서는 나중에 어느 시점에 문제가 생기면 남는 거는 원리금으로 받았던 한 10억과 한 달치 딱 돈 못 찾아가게 막아버리면 마지막에 한 달치 128억 정도만 확보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갖다가 그 커런트 리시버블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런데 이런 대출은 국가기관 산업, 즉 정부의 공공기관 뭐 한전이라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국가가 망하게 할 수 없는 회사에나 가능한 대출이지 개인 병원에다가 5년짜리 장래 발생 매출을 채권으로 잡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 제가 오늘 아침에 전문가분과 상담해 본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들 병원이 청담동뿐만 아니라 뭐 지방에도 또 있는데 지방의 모든 이런 우리들 병원의 매출을 다 장래 발생 매출로 잡았다는 말이냐. 부동산 담보 신탁은 이상호를 감추기 위해서 산업은행과 이상호가 사실상 만드는 SPC, 우리들 병원 1차 유한회사지만은 거기에 분명한 계약의 실질적 차주는 이상호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호라는 것과 우리들 병원이라는 법인은 별개인데 도대체 어떤 권리를 가지고 한마디로 청담동 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들까지도 이상호가 장래 매출을 갖다가 이렇게 유동화 신탁에 넣을 수 있었는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요. 청담동은 직거래 하지만 나머지는 뭐 로얄티를 받는 남이 운영하는 이런 병원도 있는데 산업은행하고 계약자는 사실상 이상호인데 거기에 유한회사라고 해놨지만 제가 전에 이상호한테 빌려준다라는 걸 산업은행이 꺼리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상호가 직거 외에 남의 뭐 합작이든 로얄티 받는 병원을까지도 장래 매출 채권이라고 해서 넣어서 받을 수가 있느냐?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산업은행이 장래 매출 채권을 어떻게 계산해서 어느 병원에서 얼마 있을 모아서 8,700억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이거는 밝혀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자, 산업은행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온 것 자체가 무지 지금 쫄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산업은행은 이상호와 우리들 병원을 위해 이런 고위험 대출을 하라고 설립된 기관이 아니고 나라의 중추기관 산업을 살리라고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나라서 대주고 만약에 부실 기업을 도와주다가 산업은행이 손실이 나면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된다. 자, 왜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을 갖고 있습니까? 왜 얼마 전까지 대우증권까지도 산업은행이 갖고 있었습니까? 자, 카이 같은 회사도 산업은행이 지금 주요 주주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뭔가 하면 한마디로 국가기관 산업이거나 그게 문을 닫으면 곤란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 오나였던 김우중 회장이 손을 털어버리거나 아니면 여러 군데 흩어졌던 항공산업을 한데 뭉쳐야 될 필요가 생겨서 산업은행이 일정하게 돈을 내고 그걸 유지하는 부분이 산업은행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 병원을 유지해야 될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이런 국책은행이 이런 형태의 대출을 했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2016년 6월 10일 주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공판에서 이상호 원장이 연대 보증인에 빠져야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고 했다며 연대 보증인에서 빠진 후에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 빚을 전부 다 갚고 회생했다, 이렇게 정언을 했습니다. 이 공판은 어떤 공판인가 하면 이 동업자 신모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이상호의 부인 김수경 등과 레스토랑 사업을 한다 했어요. 자, 그러면서 동업자로 들어갔는데 이 김수경 회장이 신모 씨가 가진 부동산, 그러니까 청담동에 있는 레스토랑 웨딩홀을 이제 담보로 넣고 또 이상호, 자기 남편이던 이상호까지 연대 보증으로 넣으면서 한마디로 신한은행으로부터 234억의 대출을 받아서 그 레스토랑 사업에 쓴 거예요. 그래서 이상호가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앞에 있던 신한은행과의 이 레스토랑 사업에서 연대 보증으로 들어갔던 부분에서 이름이 빠져야 된다고 산업은행이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이상호가 빠졌다. 그렇게 이제 주간조선은 이상호의 이 신모 씨하고의 법적 공방에서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김수경은 이제 이상호와 이혼을 하게 돼버리면서 레스토랑 사업을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은 김수경 믿고 레스토랑 사업에 자기 건물 잡혔다가 김수경이 레스토랑 사업도 이제 포기하게 되면서 자기 건물에 빈더미만 남은 거죠. 그래서 김 회장, 김수경과 이상호는 신 씨에게 김수경의 채무를 인수하고 연대 보증인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했는데 신 씨는 담보로 설정한 부동산이 그렇게 할 경우에 지금 자기가 빚을 감당을 못해서 경매로 넘어갈 걸 우려해서 대출금에 대한 6개월치 이자를 내면 경매에 안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레스토랑이니 뭐니 남은 거를 운영할 운영 자금을 20억을 달라. 그러면 내가 니를 빼주겠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끌고 가보겠다. 그래서 신 씨는 당시에 20억을 추가 대출 받으려 했는데 신한은행의 본점에서 거절을 당했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수경의 채무를 인수하고 이상호를 빼주는 조건으로 20억이 제시됐는데 그런데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234억에서 이제 끝날 때는 259억까지 돈이 좀 늘어나 있었어요. 그래서 좌우간 이 돈이 물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상호가 당시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등 부실 채권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던 이상호 등이 관련된 이 250억에 가까운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자기들 빚을 까는 것이 중요했지요. 그래서 신한은행의 한 지점, 청담 지점인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한 지점장이 이상호를 연대 보증인의 지위에서 빼주는 조건으로 이상호에게 15억을 주고 이상호 개인 돈 5억을 더해서 20억을 신 씨에게 주도록 중간에서 다리를 낳은 겁니다. 이 사람도 자기가 큰 돈, 250억대의 돈을 빌려주는데 관여해 놓으니까 그러는지 아니면 신한은행 본점에서 위에서 시켜서 그런지 모르지만 중간에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 씨가 이 지점장이 이상호가 신 씨에게 주기로 한 돈 20억 중에서 7억 2천만 원, 즉 3분의 1 정도를 빼내서 이 원장과 신 씨 간에 다리를 놓는다고 2개월 동안 지금 연체 이자가 신한은행에 내야 되잖아요. 둘이를 합의시킨다고 2개월이 지났으니까 그 2개월 동안에 이자를 갚는데 사용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20억이 신 씨한테 입금도 되기 전에 사라졌죠. 3분의 1이. 그러니까 이 신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상호를 연대 보정해서 빼줘버렸다는 겁니다. 신은 합의를 안 했는데 완전히 20억이 건너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홍지에 몰린 신한은행 측에서는 20억의 일부 7억 2천만 원을 연체 이자 2개월분을 갚는 데 사용한 것은 신 씨가 동의를 했다 주장하며 신 씨가 서명한 것을 보여줬는데, 신 씨는 그 내 서명 아니다 이래가지고 사문서 위조, 아까 신한은행에서 만드는 15억 플러스 이상호 개인돈 5억이라는 그 부분이 두 개 다 그쪽에서 나왔을 거라 저는 봅니다만은, 그게 정식 대출이 아닌 이렇게 뒷구멍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게 사금융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신 씨가 고소를 했어요. 어디를 고소했냐? A은행, 신한은행 관계자들을 고소를 했고, 그래서 이 신 씨가 서명했다라는 서류 자체가 위조고, 이상호와 신 씨에게 중간 다리를 놓으면서 지점장이 내가 15억을 사적으로 마련해 오겠다 한 것이 사금융 위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신 씨는 검찰 수사에서 신한은행이 이상호의 연대 보정 지위를 해제시키기 위해 이상호에게 이렇게 다 지시를 했고 자기 서명까지 위조했다 이래가지고 2016년에 이제 이 사금융 및 사문서 위조로 이제 이 사람들이 걸려들었고, 그리고 2017년에 법원은 사금융 알선만을 벌금형으로 때렸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신한은행 지점장인 고씨 변호인이 노무현 정부 당시에 사정비서관을 지냈고 문재인 대선 캠프에도 몸담았던 신모 변호사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점장이 이상호를 연대 보정인에서 빼주려고 문서를 위조한 정황을 발견을 해서 여기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경찰에 제보를 했고, 경찰은 신씨 변호인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이 맞다 생각해서 법원에 제출된 증거가 조작되었다 해서 우리들 병원 대출 의혹이 다시 불거진 겁니다. 그래서 2017년 하반기에 서초경찰서가 내사에 착수했고, 그런데 중단되고 경찰청에 본청에 범죄정보과에 제보가 넘겨지었는데 그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라는 말도 거짓말이고 그냥 경찰청 본청이 지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이렇게 추정이 되고, 결국은 어떤 이유로든 지금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고 현재 수사도 스톱돼 있는 상태고, 이런 상황들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알고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컨트롤을 했던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지금 버닝썬 사건으로 연예인들과 어울려서 분탕을 친 윤규건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 윤규건은 이 사건을 2017년 7월에 청와대에 파견된 뒤부터 체크를 계속 해오다가 2018년에 8월 달에 경찰 본청에 인사 담당관으로 영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원 판결이 난 직후에 대선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신 씨가 시끄럽게 하고 경찰에 제보되어서 서초서가 나서고 하니까 여기에 이제 양정철이니 정재훈이 또 다른 친문 변호사가 한 명 등장을 해서 도와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양정철은 김수경과 막역한 관계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2012년에 3월 달에 등기상에 재산 보전 처분 결정이 내려졌다가 취소된 게 나오는데 산업은행이 자신들이 파악한 전산 자료에서는 개인 회생 신청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등기상에 나온다는 거예요. 등기도 안 보고 빌려줘요. 그 다음에 결국은 산업은행 일반 지점 수준이 아니라 본점의 거의 기업금융실이나 자본시장실이 주도했을 거라고 지금 보이는데 전형적인 기업금융 방식이고, 이런 것이 이제 큰 믿을 만한 기업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대출해 주는데 아마 산업은행이 이 사건에 문제를 제기하는 저 같은 사람은
황장수 같은 사람은 무식해서, 기자들도 무식해서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둘러대면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런 거짓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산업은행 같은 은행들이 매출 채권을 100억 가지고 담보 인정 금액은 부동산 담보의 20%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매출 채권은 극히 일부만을 은행들이 담보로 인정하지, 뭐 5년간의 매출 채권을 통으로 담보로 인정하는 그런 일은 전혀 없고, 실제로 8,700억이 5년간에 발생을 한다면 그 중에서 이상호 본인과 관련 있는 것을 추론 뒤에 그 중에서 정말로 앞으로 뭐 한 3개월 정도를 매출 채권으로 인정하거나 한 달치를 인정하거나 아니면 이 한 달의 매출에 뭐 한 10%, 5% 정도로만을 매출 채권으로 인정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은행의 8,700억 매출 채권은 전문가 앞에 갖다 주면 완전히 말짱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자, 산업은행이 지금 이 기자들한테 거짓으로 해명을 한 것이 지금 여기서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자, 우리들 병원 입을 열면 열수록 거짓말밖에 나올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산업은행이 아니라면 제 말에 반박을 해보기 바랍니다.